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사위의 소위 입법청문회 그 장면을 보면은 아직도 화가 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복 입은 군인들에게 수모를 주고 모욕감을 안겨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질렀죠. 자, 조선일보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면과 사설을 통해서 이 대목을 다시 짚었습니다. 정치면 기사는 해병대원 청문회 후 폭풍, 조롱과 모욕, 코미디 본 듯. 사설 제목은 쳐다보기 민망했던 최상병 청문회입니다. 야당에서도 B급 청문회 같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소처 영상 뽑아내기 열중한 듯 자기들 이제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처 영상 1분짜리 영상 그거 뽑아내는데 열중한 것 같다. 입법청문회 소위 입법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열린 이유가 이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서 운영이 가방이 주요 상임위원회를 독식을 했죠. 자,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관들도 나갈 이유가 없죠.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청문회라는 일종의 오회로 변칙으로 이 회의를 열어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날 밤에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했죠. 단독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입법청문회였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정인 11명이 출석해서 12시간 가까이 청문회가 진행됐으나 쟁점 의혹에 대한 진상은 가려지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갑질성, 막말, 조롱만 남았다. 정청래는 정인들의 답변 거부와 태도를 문제 삼아서 10분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그러고 나서 정청래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토요일 날 입장문을 내서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이렇게 지적을 한 데 대해서 정청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국민의힘에서 구시렁 되던데 구시렁 되던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앞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 법사위 국회의원 한다고 10분 퇴장 이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퇴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청문회에서 위원장이. 그런데 그때는 어떤 소란 행위가 있거나 의사진행을 아주 심하게 방해했을 경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마치 무슨 초등학생들 혼내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저질 코미디 같은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진상규명보다 강성지지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쇼를 하는데 치중했다. 김용민은 또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씨 이렇게 불렀죠. 이종섭 씨도 아니고. 그 김용민은 청문회장에 자료를 화면을 띄워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복 차림으로 반려견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그냥 망신 주기. 김성훈 의원, 판사 출신인데 작년 7월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 뒷자리가 7070이라면서 번호도 7070이 뭡니까? 천공이에요. 천공. 이 역술인 천공을 또 여기다 갖다 대가지고 용산의 대통령실 비밀번호가 내선 번호가 7070인데 그걸 천공이냐? 그게 따스한 거냐? 이런 수준 이하의 행태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법사위라는 데서 완전히 이재명의 로펌이냐 이런 지적을 받는 곳이죠.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특검에 앉히려고 작정한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이 민주당이 이번 이 최상병 특검법을 하면서 이게 가장 큰 독소 조항입니다. 민주당이 한 명, 조국당이 한 명 이렇게 추천을 해서 대통령에게 골라라. 아무 사람이나 똑같죠. 아마 민변 출신의 자파 변호사가 맡을 텐데,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를 하면은 그러면 그 중에서 연장자 무조건 자동적으로 채택. 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한 명씩 추천해서 그 중에 하나를 특검으로 하라고 하면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꼬투리를 잡았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축소를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런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뭐 제약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인식이지만, 어쨌든 탄핵 자략을 깔고 이 주도권을, 전국 주도권을 쥐고 있기 위해서 특검을 하려는 겁니다. 이 특검 문제가 어제 국민의힘 당권 후보 세 사람이 차례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입장이었죠. 세 명의 후보가 어떤 입장을 냈는지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여러 가지 이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에 지금 언론이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일보 톱으로 다뤘기 때문에 중앙일보 톱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최상병 특검법 발의할 것. 나, 당정 동행. 원, 용산 신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가장 강하게 원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당정이 동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스탠스를 취했는데, 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결이 다른 그런 말들을 했죠. 일단 대표 출마 1시간 간격 릴레이 선언을 했는데,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 강력 요구할 것, 이렇게 하니까는 윤상현 의원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어제 같이 출마 선언을 어제 안 하고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세 사람만 부각이 된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을 해서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인 줄 알았다. 자, 그렇게 용산과 이제 거리를 뒀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조간신문들도 그냥 최상병 특검법 발의할 것, 이제 중앙일보처럼 여기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은 충분히 다른 행간의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적 관계로 규정을 했다. 건강한 당정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다. 그렇게 하겠다. 공적 관계를 정립하겠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를 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할 수 없다. 특검 자체에 반대할 수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자,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한다. 이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이 입법청문회 하면서 난리를 친 그 법안을 하자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법안 안에서 독소조항을 빼내서 그 법안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새로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것이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 이 두 당에서 한 명씩 추천한 거 가지고 골라라 이렇게 되니까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지명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명박 그 특검, BBK 특검도 그렇게 했죠. 대법원장, 가령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객관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쪽에서 특검을 선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특검을 국민의힘이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대표가 되면은 그러면 특검을 국민의힘이 새로 만들면은 이 특검 선정 방식뿐이 아니고 특검의 규모나 아니면 활동 시기나 이런 걸 전부 다 국민의힘 안에서 새로 만드는 거죠. 특검을 하긴 하되 그 정치 특검이 되지 않도록 정말 최수건 상병의 그 안타까운 그 경위를 진상을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걸 민주당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법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최상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를 해온 거로 맞죠. 그래서 경쟁자들도 어제 나경원 의원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분열은 공멸을 부를 뿐이다. 또 윤상현은 순간적으로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저는 이 정치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한 방법으로 한동훈이 이 카드를 꺼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현실성이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진상 규명을 목적이라면은 제3의 기관에서 특검을 고르도록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거부를 하면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슈로 던짐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한다. 이걸 부각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은 왜 굳이 민주당이 조국당이 특검을 골라야 하느냐.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은 제3자 공정한 데서 하자. 근데 민주당 그걸 못 받아들이죠. 이미 발의까지 다 했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날 이 난리를 치고 발의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회하기도 어렵죠. 자, 그런 상황을 저는 이제 한동훈이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 한겨레 같은 데서는 이것을 가지고 또 호재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간을 하는데, 한겨레는 이것이 일면 톱입니다. 한겨레. 자, 한겨레 일면 톱기사. 최상병 특검법 내겠다. 용산에 각 세운 한동훈. 그리고 제목이 이겁니다. 중간 제목이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법 발의. 그런데 특검 추천은 제3자에 맡길 것. 자, 이렇게 다른 것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제목으로 아예 최상병 특검법 내겠다. 그러면서 용산에 각 세웠다. 이렇게 한겨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특검을. 그런 이야기도 다 했는데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내겠다. 용산에 각 세운 한동훈. 자, 저도 오늘 아침 신문들을 쭉 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루는가 봤는데, 이거 한겨레 신문식으로 다룬 것도 있고, 그냥 드라이하게 쓴 것도 있고, 자, 이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죠. 거부권을 행사했던 건데, 민주당이 지금 다시 발의를 한 겁니다.
다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금 민주당 법안이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이 고르고 이 특검을 고르는 그 민주당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친윤석열, 반윤석열 한겨레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반윤석열 이렇게 한동훈을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제 폐기가 됐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생각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정말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이 되도록 담보를 하려면은 이 제3자가 추천해야 된다.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자기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제목을 잘 뽑은 데가 인터넷 매체 뷰스앤뉴스라고 봅니다. 자, 뷰스앤뉴스 어제 저녁에 놓은 기사입니다. 민주 한동훈의 독자적 최상병 특검법 선언의 당황. 이 일방 독주하는 명분을 뺏어버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독자적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된 자세다. 자,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죠. 한겨레처럼. 그러고 나서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특검 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자, 야당 지금 하고 있는 어제 발의된 지난 금요일에 발의된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혀라. 왜 이렇게 시간 끌게 하느냐.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뿐인 복귀와 성찰로 용산을 향한 어설픈 반윤 깃발을 들어보이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최해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조건 없이 수용하라.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또 밝혔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또 여기 최상병 특검도 민주당 특검 법안으로는 거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 이렇게 되니까 뷰스앤뉴스는 해석을 제대로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도록 한 민주당 특검법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제3자가 특검을 지명토록 하는 독자적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그간 특검을 지지해온 여론이 흔들리지 않을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여론이 흔들리지 않을까. 지금 특검을 지지하는 이 일부 명목적인 지지층을, 그 민주당 지지층을 빼고는 특검을 지지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은 정말 진상규명을 위한 거죠. 진상규명을 해서 최수원 상병이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수사 정말 축소한 게 정말 있는지, 그 권한 밖으로 막 한 게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게 여론입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목적을 배제를 하려면은 당연히 한동훈 안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안 하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거 추진하는 그 명분을 뺏었다. 결국은 국민의힘 안이 채택되지 않겠지만은 일방적으로 여론이 이 민주당 안을 지지하지는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한 달 동안 이어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대표 경선 선언을 한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과 내일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들, 당대표와 같이 최고위원도 뽑죠. 4명의 최고위원, 1명의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뽑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측 러닝메이터 장동혁, 진종호 출마.
친윤 진영에선 김민전, 인요한 등 거론, 최고위원 5자리 놓고 경쟁 본격화. 그런데 러닝메이트 이렇게 하니까 나경원 의원은 구시대적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지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러닝메이트로 장동혁 그때 비대위 때 사무총장을 했던, 그리고 사격 선수 진종호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고, 친윤 진영에서는 비례대표 초선 김민전 그리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쪽을 겨냥을 해서 러닝메이트 정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처음에 그렇게 등판을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뭐 러닝메이트, 뭐 같이 간다. 뭐 특히 이 최고위원들 5명 중에서 선출직 5명 중에서 4명이 이 사퇴를 하면은 그 지도부는 무너진다. 이런 규정이 그때 이준석 때문에 새로 만들었죠.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하려고 한다니까는 나경원 의원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여의도 사투리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말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려면은 뭐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 대표직만 열중을 하면서 최고위원회 이 사람을 내세우고 저 사람을 내세우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또 그랬다가 본인은 당대표가 됐는데 본인이 최고위원으로 그 러닝메이트라고 한 사람들이 떨어지면은 그건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거기다가 한동훈, 장동혁,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야 제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나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이 총선을 같이 이끌었던 장동혁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스크럼을 짜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1면과 4이면 기사입니다. 문재인 딸 문다혜 이야기입니다. 이 문의 딸 태국 이주 때 중진공 직원들 동원 의혹, 이상직 문 사위 1억서 태국 들고 와 채용하라 지시. 자,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중진공 방콕 센터장 당시 인터뷰를 했고, 하나는 당시 타이스타젯 대표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딸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러니까 중진공 전 방콕 센터장 A씨는 당시 회사에서는 방콕에 집을 구하는 사람이 문다혜 씨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부동산 업자를 소개해주고 집 계약이 끝난 데에도 방콕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 중진공, 공기업이죠. 공기업인데 이상직을 이스타 항공 회장인 이상직을 그 중진공 이사장에 갑자기 앉혔습니다. 문재인 때. 그리고 문다혜 가족이 태국으로 의무스러운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 이주를 했는데 이상직이 막 도왔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기업인 중진공 조직이 움직여서 그 문다혜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A씨는 중진공 방콕 센터장 A씨는 2018년 5월쯤에 본사 해외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가 처장님 지인이 방콕에서 살 곳을 찾는데 알아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콕 현지에 있는 한인 부동산 업자 B씨의 연락처를 본사에 전달을 했다. 그때 집을 찾던 사람이 문다혜 씨라는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 최근에 보도 보고 알았다. 그 여기 또 소환이 됐네요. 뭐 소환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알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A씨 방콕 센터장에게 전화한 중진공 직원과 처장, 지시한 윗선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비밀리에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서씨, 그러니까 문다혜 남편이죠. 전 남편, 지금 이혼했습니다. 서창호 씨를 채용한 박석호 타이스타젯 대표는 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직 이사장이 서창호 씨의 1억서를 태국까지 들고 와서 채용을 하라 지시를 했고 월급은 800만 원 맞춰주라.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위라는 말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검찰에 의하면 한 2억 원 정도 문다혜가 받았다.
이상직에게서.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리고 무슨 뭐 비행기도 공짜 뭐 이런 거 있었죠. 2018년 6월 7월 사이에 문재인 전 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스타즈 취업,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전은 마치 비밀 작전처럼 진행이 됐다. 서창호가 갑자기 다니던 게임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 명의로 돼 있던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문다혜에게 증여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이 집은 3개월 뒤에 매각됐는데 왜 증여를 했는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서창호가 먼저 출국을 해서 태국으로 갔고, 이어서 문다혜가 구기동 빌라를 판 뒤에 아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갔고, 서창호 채용도 엄밀하게 진행되고, 이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소문이 무성했죠. 이 박석호 타이스타제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이상직 전 의원 딸의 배우자가 될 사람인 줄 알았다. 서창호가 먼저 오니까는. 그 이상직과 가까운 측근들도 서창호가 누구인지 몰랐을 것이다. 그만큼 엄밀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이야기하는 박석호 대표가 당초부터 서창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 알면서 지금 이제 허위 증언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 다각도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사회면을 전체 그 5단으로 이렇게 크게 취급을 한 것은 뭔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을 또 일면에까지 실은 것은 암시하는 그런 기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6월 2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